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 특강 유료 회원님, 특별 회원님, 유튜브 소방전기 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의 전송 방식과 스피커의 전격 입력 및 임피던스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전송 방식이라는 것은 앰프에서 스피커 쪽으로 음성 신호를, 방송 신호를 송출할 때 그냥 도나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송하는 방식이 있는데 로우 임피던스 방식이라든가 하이 임피던스 방식 이런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임피던스라는 거는 방송의 출력 임피던스와 스피커의 출력 임피던스가 2옴이 있고요. 그다음에 4옴이 있고 그다음에 8옴이 있고 이런 종류 이렇게 낮은 임피던스 저항값, 교류적인 저항값을 얘기합니다. 그런 방식을 로우 임피던스 방식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70볼트라든가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에서는. 그다음에 100볼트. 요런 게 이제 하이 임피던스인데, 이 전압을 높아지면은 임피던스가 똑같은 출력에서는 임피던스가 저항값이 커지고 교류적인 저항값이 커지고, 전압이 낮아지면은 임피던스 값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런 관계. 그런 전송 방식인데, 우리 PA 어드레스 방식, 공용방송과 또 비상방송 겸하고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에서는 하이 임피던스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방식에서 70V, 80, 100V가 있는데 더 유리한 게 100V죠. 100V, 요즘은 70V나 뭐 옛날에 뭐 49V인가도 있었는데 43V나 49V인가. 근데 아무튼 방식도 잘 안 쓰고 100V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전송 방식이라고 그러고, 또 스피커의 전격 입력이라는 건 스피커가 과연 몇 와트의 전격을 가진 스피커인가, 설치 목적이라든가 설치 장소에 따라서 뭐 1와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3와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5와트를 기타 뭐 쭉 많아요. 상황에 따라 설계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이제 그런 소비 전력이 있는 임피던스는 각각 임피던스가 또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려면은 저항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거 뭐 계산할 일은 없는데, 여기 저항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임피던스하고 관련 있는 거는 이 공식, 전압을 알고 소비 전력을 할 때, 우리 전송 방식이 100V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100V. 이게 전압이거든. 전압. 전압 V. 전압 V하고 관련된 거고, 요거. 그 다음에 P, 소비 전력. P는 소비 전력이 이게 와트거든. 요가 소비 전력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이미 알으니까 요 공식에 대해서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하면 되겠죠. V의 제곱이죠. P분의 V의 제곱. 그래서 전송 방식이 V니까 100의 제곱이면 이건 만이잖아. 에? 만이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1와트일 때, 1와트일 때는 요게 10kΩ이 되는 거지. 만이니까 그대로. 만옴이잖아, 이게. R은, R. 임피던스는 원래 Z로 해요, Z. Z는 P분의 V제곱이잖아, V제곱. V제곱, 임피던스를 알고 싶잖아, 지금. 그리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소비 전력 1와트고, 저항이 이제 전압이 전송전압 100이니까 100의 제곱이면 만이잖아. 그러니까 만에서 1로 나누면 역시 만이니까 이거를 10의 3승을 해줘가지고 킬로옴으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만이 10킬로옴이 되는 거예요. 10의 3승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와트 같으면은 10킬로옴이 나오는 거죠. 여기 100볼트에서. 스피커 이따 나중에 쭉 잠시 후에 설명할 때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V제곱의 100에 100은 불변 없잖아. 이거는 전송전압 100볼트니까. 예? 거기다가 2와트를 한번 해봐. 2와트. 2와트면 5천이요. 5천. 그럼 5kΩ이 되는 거야. 5천이면. 5천이면 5kΩ이잖아. 12삼성 이게 저기 하면 이게 kΩ이 붙는다고. 이거. 계산이 없어져. 5kΩ이 되고 2와트면. 그다음에 3와트 같으면 3으로 만을 3으로 나오면 3,300이니까 3.3k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와트수가 1와트일 때는 10kΩ이 되고 임피던스가 2와트일 때는 5kΩ, 그다음에 3와트일 때는 3.3kΩ.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요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나중에 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임피던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있고요. 방송에서 임피던스라는 것은 교류적인 저항을 얘기합니다. 직류적인 저항은 기호가 그냥 R로 나가잖아. 이게 이제 직류적인 저항, 교류적인 저항인 Z로 나가요. Z. Z는 뭐 저 코일 성분에서는 E 파이 FL이고요. 그다음에 콘덴사에서는 Z는 E 파이 FC 분지 1. 그래서 요거는 코일의 값,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탄스라고 그래. 유도성 리액탄스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근데 콘덴사에서의 요거 이제 C, 이건 L이죠. 코일이고 요건 콘덴사고. 콘덴사의 교류적인 저항 Z는 E파이 FC분의 1이니까 이 콘덴사의 용량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교류적인 저항이 있는데 하이 임피던스 방식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100V 방식. 100V 방식 사용하는 이 하이 임피던스 방식은 70V나 100V나 하이 임피던스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이 정해졌을 때 임피던스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R이 Z로 표시를 할게. Z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력에 반비례하는 거.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저항이 소비 전력이 작아지고, 저항이 크니까 그만큼 전류가 적게 그러면 소비 전력이 적어지겠지. 교류적인 저항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전류가 적으니까 소비 전력이 작아지지만 임피던스가 다운이 되면은 전류가 상승하잖아. 그럼 소비 전력이 커지겠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전송 전압이 일정할 때, 정해졌을 때, 임피던스는 이게 일정하면은 출력에 반비례하는 거지. 출력에 서로 이게 작아지면 출력이 커지고,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출력이 작아지는 반비례 상태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로우 임피던스 방식, 4옴이나 뭐 2옴이나 8옴 뭐 이런 방식에서는 임피던스가 정해져 있을 때 출력 전압은 소비 전력에 비례한다. 여기 보면은 로우 임피던스는 이렇게 임피던스가 정해졌다고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소비 전력이 120W일 때는 전송 전압이 22V지만은 480W로 상승하면 43.8V.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와트수가 커지면 전송 전압도 높아지는 거지. 전송 전압. 그래서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부하의 합성 임피던스가 전원의 출력 임피던스보다 낮으면은 과부하 상태.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과전류가 흐르죠. 저항이 적다는 얘기예요. 교류적이. 저항이 낮으면은 전류가 상승하니까 과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하라는 건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부하가 되겠죠. 부하고 이게 앰프 쪽이 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의 임피던스하고 전원 임피던스 Z라고 했지. 그 다음에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야. 오버로드. 반대로 이게 스피커 임피던스가 커지고 파워앰프 임피던스가 낮을 때 전력을 그만큼 소모를 못 시키니까 언더로드 경부하 상태라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상관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앰프의 안정과 향후 증설을 고려해서 부하의 합을 소수보다 약간 낮게 잡아야겠지. 이렇게. 소비 전력은 또 반비례하잖아. 그래서 소비 전력이 이게 이제 여기서 PP를 얘기하는 거, 소비 전력. 요 스피커 쪽, 스피커하고 파워 앰프하고 보다 조금 적게 잡으라는 얘기. 소비 전력이 있어서는 소비 전력을 약간 낮게 잡되 적당한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스피커마다 출력에 대한 임피던스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스피커들의 소비 전력의 합이 파워 앰프의 출력 소비 전력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전력이 이 스피커가 여러 개가 뭐 1와트, 3와트, 5와트 각자 뭐 설치 개수도 다 다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1와트 곱하기 몇 개? N개. 3와트 곱하기 N개. 5와트 곱하기 N개. 그럼 토탈 소비 전력이 나올 거 아니야. N와트. 그러면은 부하 스피커의 총합의 소비 전력이 요 앰프의 소비 전력보다 적게 그렇게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뭐 한 3분의 2 정도 잡아준다 그랬잖아. 스피커의 합을 앰프의 소비 전력보다 스피커의 소비 전력의 합이 한 3분의 2 정도. 왜냐하면 향후 중설이라든가 그 앰프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 여유를 주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임피던스 보통 매칭이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매칭은 정합이라고도 하는데 의류회로에서 전원과 부하를 상호 연결할 때 전원 측에서 부하 쪽으로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전력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교류적인 임피던스를 최대한 가깝게 맞춰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런 걸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있지만은 가청 주파수,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방송 신호는 거의 사람이 다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가청 주파수인 방송 신호 범위 내에서 하이 임피던스 방식의 경우 아까 70V 전압이 70V 또는 100V 이런 게 이제 그 하이 임피던스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전압이 높아지면은 똑같은 출력에서 전압이 높아지면은 임피던스도 상승한다 그랬지. 그러면 하이 전송 방식은 결론적으로 하이 임피던스 방식이랑 똑같아. 이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이 볼티지 방식이라든가 하이 임피던스 방식이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달리 불러도 그냥 하이 전송 방식이라고 하면 돼. 해서 편하게. 그래서 그 하이 임피던스 방식이나 하이 전압 이제 볼티지 전송 방식 경우에는 고주파 신호 방식에 비해서 임피던스 매칭에 덜 민감하다. 요런 개요 정도만 알고 있고 현장 결선 시에는 스피커 뭐 이런 결선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앰프 쪽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컴이 있고 공통, 그다음에 하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머전시 선 방송솔로가 이렇게 3선식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2선식은 컴하고 하트하고 이렇게 2선식이 있고. 저 똑같은데 둘 다 비상방송, 일반방송 다 할 수 있어. 하는데 ATT가 있을 때는 EM선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도에서는 지난번에 강의한 것을 참고하시고 요런 2선식하고 3선식이 있어요. 3선식이 있는데 요런 정도만 알으면 돼. ATT도 결선을 할 때는 ATT 한자가 3개라고 그랬잖아. 하나는 스피커로 가는 선, 출력이지. 2개의 입력이 들어와서 하나는 하트 입력, 일반 방송 입력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하나는 비상 방송일 때 EM 입력. 3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통선이 흠머리고, 그 다음에 하트, EM 이렇게 이머전시 시켜가지고 하트 이 선이 3선이 쭉 나가면은 이 스피커로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네, 스피커. ATT의 대화를 받는 스피커들. 그러면은 여기서 선에서 따주는 거예요. ATT를 갖다가 EM에서 하나 해가지고 EM 단자 이렇게 넣어주고 ATT에다가 그다음에 하트에서 하나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트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빼가지고 스피커로 가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컴은 여기 스피커로 직접 간다고 그랬지. 이 두 개만 그 ATT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일반 방송. 일반 방송할 때는 요 하트 쪽으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이머전시 쪽은 안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제 비상 방송 할 때는 사이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스피커 볼륨이 다 3으로 있으면 최대인데 이거는 HT를 설치할 때는 음량 조절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일반 방송일 때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ATT는. 근데 그 상태로 요 두 선만 가지고 여기다가 하트에다가 그냥 비상방송을 내보내면
음량이 예를 들어서 2, 1, 제로면은 이게 최대 점점 작아진다 그랬지. 이건 무음 상태고. 그러면은 3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음량 조절하기 위해서 했을 때. 대부분 뭐 2나 1, 어떤 때는 뭐 무음으로 이렇게 해놨겠지. 다 틀리겠지만 장소마다. 그 룸에서 이거를 누가 만지고 어떻게 어떤 상태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2로 돼 있을 수도 있고 1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무음에 가까운 상태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틀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어. 불가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EM선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여기 뭐 3이 됐든 2가 됐든 1에 됐든 제로가 됐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서로 이 내부 이련에 있는 그 저항값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그랬지. 이 하트가 일반 방송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EM의 값이 이게 변동이 되면 그렇게 변동되게 동시에 이렇게 접속됩니다. 3에 있으면 3에 접속, 2에 있으면 2에 접속, 1에 있으면 1, 그 다음에 제로에 있으면 제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이 셀렉팅 되면서, 이 셀렉트 위치가, 선택 위치가 3이냐, 2냐, 1이냐, 제로에 관계없이 서로 보상해줘서, 결국에는 비상방송 때는 스피커로 나가는 거는 전격 출력을 나간다. 그런 취지에서 EM선이 필요한 거예요. HD를 사용하는 그런 구역에서는. 여러 번 설명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앰프의 개요를 잠깐 설명을 하면 앰프의 블록도 비슷하게 감 그려봤어요. 이 마이크에서 파워 앰프로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퀄라이저라든가 여러 쪽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공급이 되겠지. 그때는 이제 소신호가 들어온다고 하죠. 소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로우 임피던스 상태지. 여기서 이 내부 회로는 입력 마이크 쪽에서 마이크 앰프나 아니면 프리앰프 쪽으로 입력될 때는 하이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요거 이제 로우 임피던스가 이렇게 쭉 이게 들어와요. 개통을 거쳐서 제어 장비 그래 거쳐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여기에서 출력은 하이 임피던스 방식 OPT 아웃풋 트랜스라고 그래가지고 증폭이 된 큰 신호를 하이 임피던스 방식 전송 전압을 높여서 하이임피던스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머전시 콤비네이션 시스템 같은 그런 장비가 있겠죠. PX 6116 또 RG 6116 요건 매트릭스 장비라고 했잖아. 선택해주는 이상이냐 일반이냐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그런 그런 걸 선택해줘가지고 이쪽 RG 쪽으로 채널의 전압을 갖다 인가해가지고 일반 방송 릴레이와 비상 방송 릴레이를 선택적으로 선택해가지고 RG 6116으로 하면 그 릴레이 그룹에서 해당 채널에 노멀 일반 방송 릴레이와 비상 방송 릴레이를 전압을 인가해가 여기서 오는 전압을 D14V 주면은 그 전압에서 릴레이가 해당 릴레이가 동작해가지고 셀렉팅을 한다고 그랬지. 여기 방송 출력을 내보낸. 그래가지고 뭐 일반 방송 때는 일반 릴레이만 동작시켜가지고 여기서 일반 방송 채널만 해당 채널만 보내는 거고 이선식으로 보내는 거고 이제 화재 시에는 일반 방송은 물론 비상 방송 릴레이도 동작을 시켜가지고 동시에 3선으로 보낸다 그랬죠. 컴은 그냥 보내는 거. 컴은 직접 연결되고 일반 방송 핫드 그다음에 이 비상 방송 이번에식 이렇게 3선식으로 2선식일 때는 핫드 3선식 때는 핫드하고 이머전시에 이런 두 개의 선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많이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머전시 때문에 삼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ATT 때문에. ATT가 없으면 이게 삼선이 필요 없습니다. 이선식만 해도 일반 때는 일반 방송하고 이상 화재 시에는 요 두 선로로 하트를 통해서 또 일반 방송 차단하고 대신 비상 방송 사이렌 나간다고 그랬지. ATT가 없는 선로 해서 이선식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여기 앰프에서 이쪽으로 요 이머전시 컨비네이션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비가 요런 실제 ECS 뭐 6216 뭐 이런 것도 있고 요 ECS라는 거는 이머전시 컨비네이션 시스템의 어떤 그런 요런 아까 설명한 그런 기능 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를 ECS 장비라고 그래요. 실제 그런 모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일반과 비상의 절차라고 그랬지. 이렇게 요 PX나 RG도 그런 절체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장비고 시스템에 따라 어떤
모델 장비를 갖다가 설계를 하냐, 그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다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ECS 장비로 올 때는 앰프 쪽 출력에서 ECS 장비 입력으로 연결될 때는 이선식이라고 그랬잖아. 핫하고 컴으로 이선식으로 오지만 여기서 나갈 때는 ECS 장비를 통해서 나갈 때는 삼선식으로 나간다고 그랬지. 삼선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막바로 나가지 않아요. 터미널 블록이라는 단자가 비슷한 거 있어. 삼선식 단자가 있어요. 각 채널별로. 컴, 그 다음에 하트, 이머전시, 여기 채널 1, 이렇게부터 채널 16까지 있다면 채널 16까지. 이런 식으로 3개씩 단자가 쭉 있어요. 이렇게. 삼선식으로 각 채널마다 오는 거지. 또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머전시를 아예 이선식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이머전시를 제거하고 삼선식에 이선식만 이렇게 꺼낸다고 했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아니면 향후 뭐 변경을 고려하면 삼선식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이선식만 연결하면 되거든. 이선식 같은 거. 갔다고 컴만. 삼선식이면 이머전시 그냥요. 그러니까 삼선식 그냥 와서 여기서 사용할 때 이선식 할 때 이선만 연결하고 스피커로. 삼선 HD가 있으면 삼선 이머전시도 연결하고 채널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미널 블럭이라는 이건 단자대예요. 이거 앞에 이렇게 장비, 이 터미널 블럭 앞에 보면 무슨 LED도 없고 전원 스위치도 없어. 단지 그냥 렉 타입으로 해가지고 단자대, 채널별로 단자대 구실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선식으로 기본이 가는데 요 스피커에서 3가닥짜리도 있고 4가닥짜리가 있어. 그래서 결선을 하려면 왜 이게 선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선에다 연결해야 될 것이고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아까 앰프의 출력에서 렉 장비에서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제어 장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터미널 블록 단자들을 통해서 스피커 각 채널의 스피커들로 간다고 그랬잖아. 삼선식으로 가면은 이머전시 ATT가 있으면 이머전시 삼선으로 하는데 요거 이제 ATT 같은 경우는 입력이 인풋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 핫도하고 일반 방송하고 이머전시로 비상방송하고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때는 요 하트 쪽으로만 오고 일반 방송 때는 그 다음에 비상방송 때는 ATT의 그런 스위치의 그 음량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다르니까 어떤 셀렉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EM에서 삼선을 동시에 오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삼선 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컴은 스피커로 직접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 보완해가지고 스피커로 출력이 하나로 해서 이렇게 통합돼서 나간다고 그랬지. 스피커 쪽으로. 이렇게 컴에서는 막바로 들어가고, 요 플러스, 하트도 플러스고, EM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요 2개가 합해져가 하나의 신호로 통합돼가지고 전격 출력을 해서 플러스 쪽으로 공급이 된다고 그랬잖아. 출력이 하나예요. 입력이 2개고. 그러니까 요게 여기까지가 ATT가 있는 그 스피커도 스피커에 여기까지가 100V 전송 결합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일반 ATT 없이 컴하고 하트에서 직접 이렇게 스피커로 연결되는 이선식 방식도 있잖아. 여기도 물론 당연히 100V지 전송 방식. 전송 방식이 100V라고.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두 선만 연결되겠지. 네 선인데. 공통이잖아. 당연히 연결돼야 하는 거.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어느 구역에 설치되는 스피커가 이렇게 4선짜리, 3선짜리도 있어. 이거 임피던스를 3개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만 필요한, 예를 들어 4와트 같으면 여기 3.3kg에 연결해야 되고, 2와트를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은 5kg, 1와트를 설치해야 될 거면 10kg에다가 연결하면 돼. 네? 그럼 3와트라고 알아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1와트 그러면 요거 컴하고 여기다 연결하면 된다고. 어차피 두 선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스피커로 연결되는 거는 HTT를 거쳤던 HTT 없이 그냥 핫도하고 컴이 연결되든 항상 두 선이 스피커로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두 선 중에서 하나는 공통에 당연히 연결되고 컴선에서 연결을 해야 돼.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ATT에서 오는 거나 아니면은 하트에서 일반 방송 이선식에서 하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야 돼. 하트선을
이제 3와트 할 때는 3.3kg, 2와트 할 때는 5kg, 1와트 할 때는 10kg 이렇게 연결하는 것 뿐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하여튼 여기서 들어가는 건 어디에 연결하든 100V 전송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IPT라고 인풋 트랜스가 있는데 스피커 같이 조그마한 트랜스가 있어요. 손톱, 엄지손톱만한 그런 이제 IPT가 있는데 그게 임피던스 변환기요. 하이 볼티지나 하이 임피던스나 똑같다 그러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로우 임피던스, 로우 전압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보통 8옴이요, 8옴. 8옴으로 로우 임피던스로 바뀌어. 여기 예를 들어서 3와트 3.3kg에서 8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5kg에다 연결하면 2와트면 5kg니까 5kg이 8옴으로 바뀌는 것이고 1와트 사용과 10kg에 연결하면 10kg가 2차에서는 8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고정적이지 8옴으로. 예? 8옴이면서 와트 수가 요거 1와트 10kg에 하면 1와트 나오고 그다음에 5kg에 하면 2와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3.3kg 하면 3와트가 나온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1와트에서 3와트까지 사용하는 거 아니요. 선이 3개니까 입맛대로 골라 쓰시오. 이렇게 해서 1와트에 3와트인데 스피커의 전격은 가장 큰 거 3와트라고 봐야 되지. 근데 실제 3와트에 딱 안 맞추지. 한 5와트 정도 나오게 하지. 5와트 정도. 이렇게. 그 전격표에 보면은 전격은 1, 2, 3와트 이렇게 3개의 옵션 와트가 연결 옵션이 있다면은 3와트보다 크게 하더라고. 한 5와트 정도 나오게 하더라고. 그렇게 전격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하셔야 돼. 이게 스피커 표에 이게 나오거든. 계산은 쉬운데 계산하기 좀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인터넷 거 ES503F 기종인데 힐링 스피커 원형으로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원형 스피커 다는 거 있잖아. 구멍 뚫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커버만 이렇게 천장 마감면 이렇게 씌우는 건데 3와트, 2와트, 2와트인데 3.3kg, 5kg, 10kg. 여기 임피던스예요. 밑에 게 위에가 이제 파워 전격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스피커 자체에도 이렇게 써 있어. 이거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해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지. 요 블랙, 검정색, 백색, 화이트, 그린 이건 녹색, 요건 이제 우리는 청색이겠지. 여기 있죠? 검정색하고 그다음에 여기 백색, 그다음에 녹색, 청색 이렇게 있잖아. 네 가닥이죠. 그래서 요 기본이요. 검정색은 컴선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기가설로. 그다음에 셋 중에 하나 연결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3와트에다 연결돼 화이트하고 요 흑색하고 백색을 연결하면 나머지 수선은 남잖아. 이거 테이핑 해줘야 돼. 이게 아까처럼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이 이렇게 1차 코일이 1차 코일. 1차 코일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단자가 있잖아. 컴하고 로우 그다음에 미들 하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10kg 여기 이제 5kg 3.3kg 해가지고 3와트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1와트에다가 연결했어. 3.3kg 3와트에다 연결해서 중간에 요거는 테이핑을 해줘야 돼. 접지돼 버린다고 이거를 테이핑 안 해주면 금속의 부분에 닿으면 하면 안 돼. 여기 테이핑 꼭 해줘야 돼.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은 방송 시스템 쪽 역시 설계 도면이 나오면은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설계 기준에 맞춰서 시공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 숙지는 물론이고 관련 법령도 이해해야 돼. 관련 법령.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실내에는 1와트 설치하잖아요. 1와트. 세대, 사각, 벽부형. 또 최상층 같은 경우는 복층이잖아. 일반 세대는 단일층에 이렇게 좌우 세대로 이렇게 있는데 꼭대기층 루프 같은 경우는 중층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도 달고 여기도 위에 다 달아야 돼. 기본이에요. 2개. 2개 달아야 돼. 층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와트짜리 달으면 되고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이 3와트. 이런 식으로. 또 상황에 따라 또 더 큰 거 달아야 돼. 법령에 따라서. 공량 같은 경우는 뭐 바뀝니다. 5와트짜리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10와트, 뭐 15와트, 25와트, 뭐
40와트, 뭐 어떤 데는 100와트도 다는 경우. 대형 큰 공장에 소음이 크고 막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 걸 우리는 결산만 하면 돼. 단, 요 뒤에 임피던스가 다 각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설계가 여기에 몇 와트냐, 100와트를 달게 돼 있느냐, 50와트를 달게 되는. 그걸 잘 확인해야 되겠지. 도나베나 이전, 아무거나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여기 물어봐. 현장 소장한테. 여기 몇 와트에다 연결해야 돼요. 요거 보면 다 아까 설명했잖아. 그럼 와트수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잘 보고, 대충 보고, 요게 착각하면 이제 조지는 거예요. 딱 엉뚱한 데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걸 3.3km면은 3와트.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여기 써 있는 거를. 3와트 그러면 3.3km 연결하고, 3.3km 그러면 3와트 연결하면 되잖아. 둘 다 똑같은 거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